저는 한백옷 2기를 졸업한 이상익이라고 합니다. 지금은 티슈오피스라는 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들어온 지가 3일밖에 안 돼서 아직 이 공간에 적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, 저희가 처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일을 하게 된 거라서 되게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지내고 있어요. 저희는 4명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, 저희는 게임을 좀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멤버는 이제 건축을 전공한 친구도 있고, 그리고 그 3기 졸업생 영이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맡아주고 있고, 그리고 승아라는 친구는 그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승아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. 저도 이제 디자인도 하고, 저는 게임 기획도 다 같이 하지만 저는 좀 나누자면 게임 기획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, 숨은 요정 찾기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, 미술관의 이제 디지털 미술관인 어떤 그런 가상 갤러리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합니다. 네, 저희 그 파티 일러스트레이션 스튜디오랑 했던 안녕 코로나19 그 가상 갤러리가 있는데요.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을 디지털화해서 게임처럼 돌아다니면서 리뷰도 남기고, 뭔가 공모전에 출품한 전시물들도 보면서 이제 체험하는 이런 게임형 디지털 갤러리인데, 저희가 이걸 시작으로 좀 디지털 갤러리 일들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, 네, 그래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고, 또 숨은 요정 찾기라고 저희가 좀 게임처럼 만든 어떤 캠페인, 계속 내가 뭐 할 건지 고르면서 이제 좀 성향을 찾는 그런 내 안에 숨어있는 기후위기 요정을 찾아라 라는 캠페인을 만들었는데, 저희가 했던 작업 중에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작업이어서 되게 기분이 좀 그 기존과는 달랐던 그런 작업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 사이언스 월든이랑 했던 포스트 휴머니즘 게임 링크라는 게 있는데요. 사이언스 월든의 철학을 저희가 게임으로 푼 작업인데, 사이언스 월든이 좀 융복합 작업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과학과 예술 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, 좀 저희는 거기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따와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게임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플레이어가 게임에 들어가서 그 에로탄이라고 저희가 창조해낸 어떤 그 동물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 동물의 행동을 따라해야지만 이제 다음 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는데, 네,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그 오픈되진 않았지만, 네, 저희가 게임을 다루는 방식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서, 네. 우선 티슈오피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놀공이라는 곳에 제가 놀공에 다니고 있었고, 뭔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좀 새로운 영역의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, 그렇게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같이 해볼래? 하다가 모인 게 이제 이렇게 4명이 된 것 같고요. 4명 다 그 당시에는 본업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건축사무소에 다니기도 하고, 뭐 하트렉스에 다니기도 하고, 그리고 뭐 대학교에 다니기도 하고, 다 본업이 있었는데, 이 본업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4명이 따로 티슈오피스라는 어떤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졌고요.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본업이 지구면 티슈오피스가 화성이다. 그래서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우리는 화성으로 갈 거다. 막 이런 뭔가 저희의 미션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첫 프로젝트가 미션 오피스라는 게임이었는데, 이제 그 프로젝트가 화성의 게임 공간 속에 화성 공간을 세팅해두고 그 화성에 저희 티슈오피스 건물을
이제 게임 안에 지어서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다. 왜냐면 그때는 저희가 사무실도 없고 막 회의도 그냥 길거리에 벤치에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, 게임 좀 재밌는데? 이런 생각도 하고 좀 그 작업을 시작으로 계속 그런 류의 작업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때는 좀 장난처럼 했었는데 이 티슈가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좀 휴지 같은 걸 좋아했는데 막 휴지에 그림 그리기도 하고 좀 그런 걸 했었는데 좀 티슈가 되게 쓸모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어떤 차원에서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휴지 쪼가리 같은 그런 개념에서의 휴지도 뭔가 저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, 티슈라는 단어에. 그리고 티슈가 그 화장지 티슈 말고 세포들의 조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좀 처음엔 이제 몇 명이서 시작했지만 점점 조직처럼 불려나가는, 세포가 막 조직되고 막 점점 커지는, 그래서 한글로 하면 조직사무소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티슈 오피스로 정하게 됐어요. 네. 일단 놀공은 빅 게임을 만드는 스튜디오예요. 그래서 빅 게임이 뭐냐면 저희가 흔히 게임이라고 하면 뭐 조그만 보드 게임이라거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, PC 게임을 생각하기가 쉬운데, 빅 게임은 이제 사람의 휴먼 스케일로 이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임을 빅 게임이라는 장르라고 말을 해요. 그래서 놀공은 빅 게임 스튜디오고, 그리고 놀공에서 만드는 게임도 그냥 즐기기 위한, 놀기 위한 어떤 유흥으로서의 게임이 아니라 좀 메시지를 담은 게임을 놀공도 만들어요. 그래서 통일을 위한 평화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, 그리고 뭐 사이버 폭력을 뭔가 막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, 또 그 생명 다양성 재단이랑 같이 동물을 지키는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, 그래서 제가 놀공에 3년 다니면서 메시지를 게임으로 만드는 방법을 되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동물축제 반대축제라는 그 축제를 위한 게임을 제가 좀 많이 맡아서 작업을 했었는데, 이거는 이제 동물축제가 되게 동물을 위한 축제가 아니잖아요. 동물을 먹는 축제거나 아니면 동물을 잡는 축제거나, 그런데 그런 걸 반대하는 새로운 축제를 만든 거예요. 김한민 작가님이랑 또 김사나 박사님이랑 생명다양성재단에서 그 축제를 만들었고, 그 축제의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는 게임을 만드는 게 이제 놀공의 미션이었어요. 그러니까 백신 바이러스 게임이라고 놀공은 부르는데, 바이러스 5개를 얻어요. 핸드폰으로 막 5개를 얻어요. 그럼 막 난 뭐 너 어디가 아파요, 뭐 여기가 너무 뜨거워요, 이런 어떤 아픔들을 플레이어가 받고, 어쨌든 축제니까 축제를 돌아다니면서 백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, 그럼 치료해주고, 뭐 이런 게임을 만들었는데, 이게 저는 놀공에서 만드는 빅게임이 되게 재밌는 게, 그걸 게임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딱 플레이어한테 시키면 플레이어가 어느새 거기에 몰입되어서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 거 치료하려고 막 그 축제 기간 내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이렇게 뭔가 지켜보고 있는, 내가 만든 시스템에 저렇게 움직이는구나를 구경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도 그러니까 뭔가 조금 시각적인 작업보다는 논리적인 작업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고, 그리고 뭔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.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예상한 피드백을 주는 것에 대한 흥미가 원래 있었는데, 놀공 게임 워크숍도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. 내가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 규칙을 따르면서 내가 예상한 재미를 받아간다거나 내가 예상한 메시지를 그 사람이 경험하는 걸, 네, 그런 수업을 들었을 때도 좋았고, 근데 처음에 놀공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이 뭔지도 잘 모르고 게임 디자인이 뭔지도 잘 몰랐었고, 그리고 제가 어쨌든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거니까 뭔가 게임 디자이너가 된다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, 그게 저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, 한 3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저의 캐릭터가 된 것 같고,
네, 그래서 네, 되게 소중한 3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좀 최근에 그 숨은 요정 찾기를 하면서 며칠 만에 한 3만 명이 저희 거를 플레이를 한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 안에 시스템을 심어놔서 그걸 실시간으로 구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계속 새로 고침할 때마다 막 계속 늘어나고 막 트위터에서도 이거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사람이 막 자기 리뷰 같은 걸 남겨주고 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은 사람들을 작업으로 만나고 싶다 같은 니즈가 팀원들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내부 콘텐츠로 뭔가 돈을 벌고 싶은 입장에서 뭔가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이런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을 좀 저희한테 좀 성향으로 맞는 것 같고,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뭔가 모바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게 좀 피드백 보기도 쉽고 네, 좀 퍼지기도 쉽지 않나 같은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놀공에서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뭔가 커다란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클라이언트 와 또 이제 또 저에게는 커다란 피터공이 있고 그래서 그 피터공 때문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나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건지 같은 거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피터공이 워낙 게임 디자인의 전문가시니까 보통 결정을 피터공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피터공이 없다면 내가 과연 게임을 만들 수 있나? 이런 걸 좀 증명해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아니면 저희가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다루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시지를 게임으로 만들려면 메시지를 문제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, 정확하게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, 메시지는 다양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문제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그 문제 정의된 내용을 어떻게 그럼 규칙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되게 그 작업에 할당하는 시간이 전체 작업 중에 엄청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회의만 계속 한 80% 하다가 이제 그게 정확하게 나오면은 실제 작업은 한 20% 한다거나, 네.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문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노엘 수업의 반장이었는데 그 노엘의 포스터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만든 포스터, 학교 다니면서 만든 포스터 작업 중에는 그게 가장 뭔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. 네. 제가 좋아하는 탁구랑 노엘의 어떤 노엘을 환영하는 그런 거랑 같이 좀 짬뽕을 시켜서 포스터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고, 뭔가 결과물로서 떠오르는 게 많이 없고 그냥 제 생각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도 되게 협업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. 저희 기수가 좀 다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명씩 이렇게 따로 협업을 할 때마다 되게 저는 그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, 그리고 예를 들면 피타집 만드는 거 같은 거나, 네. 그러니까 뭔가 제 개인적인 결과물로서의 무언가보다는 그런 같이 뭔가 만들었던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 사이언스 월든 수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막 문제 정의해서 그거를 어떻게 팀별로 해결해라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지금 했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완전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나한테 뭘 시키는 건지도 모르겠고, 근데 그래서 뭔가 저한테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였거든요. 그게 뭔가 이게 뭐였을까 같은 게. 근데 이제는 좀 그게 어떤 수업이었는지 알겠어가지고 오히려 다시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, 네. 누군가를 상대할 때 웃는 얼굴로,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항상 화내서 좋은 일이 없는 것 같고, 네. 화내면 항상 후회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웃는 얼굴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. 네.
친구들이랑 놀았던 것들 사랑 어린 네, 학교 가서 닭장 짓고 이런 것들 생각나네요. 네.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뭔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뭔가 좀 힘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.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약간 모든 수업에서 2등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2등 미친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뭔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 같은 게 엄청 많았었는데요. 근데 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럴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뭔가 후배들? 지금 다니고 있는 배우미들이 만약에 저처럼 뭔가 그런 누구처럼 특출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마다의 뭔가 매력 같은 것들이 충분히 어우러져서 작업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막 스타 디자이너들이 멋있어 보였거든요. 막 잘 나가는 누구 막 이런 사람이 멋있어 보였는데 요즘은 그냥 회사에서 묵묵히 뭔가 자기 맡은 일 하고 있는 디자이너들도 되게 뭔가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막 파티가 어쨌든 시각 디자인을 주로 하니까 작업들이 되게 보여지고 그런 누가 잘하는 것도 쉽게 보이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네, 거기서 좀 더 편안해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면 새로운 툴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. 네. 뭔가 너무 막 대중적인 그런 작업은 아마 못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메시지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좀 더 만들고 싶고 네, 그거에 좀 더 제가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이제 원래 다니던 놀공에서 나와서 이제 놀공에는 피터공이라는 분이 있어서 피터공한테 이제 배우면서 뭔가 게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제 스스로도 좀 확신을 가지고 좀 메시지를 담은 게임을 좀 잘 만들 수 있다는 스스로에게 좀 확신을 만들고 싶어요. 네. 티슈오피스가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내부적으로 이게 일로서 시스템화하고 좀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올해 큰 목표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좀 외연을 넓히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인데 여기서 말하는 외연은 약간 일도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4명이 하는 일을 지금 했다면 10명이 하는 일 아니면 20명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좀 더 스케일이 큰 작업을 하고 싶고 또 사람적으로도 지금은 4명만 있지만 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일을 해보고 그래서 좀 더 이 조직이 커지는 계기를 만드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. 네. 저는 제가 막 엄청 무언가 하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친구를 만나는 거 그리고 친구를 만드는 거 네, 그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만난 친구들도 저한테 없는 영역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4명이 모였을 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를 점점 늘려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